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의 자투리 공부방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6학년 1학기 4단원 비와 비율 그 8번째 시간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처음에 비와 비율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첫 번째로 속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속력에서 비와 비율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속력이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속력이란 단위 시간에 간 평균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단위 시간이라는 건요. 뭐 1분, 1초,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일하게 기준으로 가지고 있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단위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라고 하면 뭔가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길이를 잴 때도 뭐 1cm, 1mm, 뭐 1m, 1km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되는 단위가 있고 1cm에 뭐 2배면 2cm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속력도 이제 그러한 단위 시간, 이번에는 길이가 아니라 시간이겠죠. 단위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 갔는지를 그 평균 거리를 재는 거예요. 어떤 자동차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60km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짝대기가 돼 있고요. C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시속 60km라고 읽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요 네모칸 안에 있는 건 조금 이따가 보시고요. 자, 시속을 먼저 볼게요. 시속이라는 것은 1시간 동안에 가는 평균 거리고요. 분속이라는 것은 1분 동안에 가는 평균 거리, 초속은 1초 동안에 가는 평균 거리예요. 자, 여기서 공통되는 건 이 속자죠. 이 속자. 자, 이 속자가 바로 이 속력을 줄여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C라는 거는 시간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얼마큼 갔을까를 말하는 건데요. 시간의 단위 시간은 1시간이죠. 시간 중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1시간이고, 그리고 분에서 기준이 되는 건 1분이고, 그리고 초에서 기준이 되는 건 1초이기 때문에 시속, 분속, 초속이라고 하면 1시간, 1분, 1초 동안에 얼마큼을 가는지 그 평균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냥 거리가 아니라 왜 평균 거리라고 했냐면요. 아까 요거 설명할 때 자동차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자동차가 시속 60km로 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처음 출발해서 30m 아니면 뭐 30m 이후더라도 어쨌든 시작점 같은 경우는 속력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이제 속력이 막 올라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떤 거리부터 어떤 거리까지 중간에 뭐 차가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잠깐 속도가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운전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하게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시속 60km에 딱 맞춰서 동일하게 계속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잴 때 평균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구간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시속 50k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속 뭐 70km.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면 120km를 두 구간으로 나누면 160km가 되잖아요. 120을 둘로 나누면 그러면 평균 거리가 60k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거리가 아니라 평균 거리라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그림으로 설명된 거는 이해가 안 되시면 굳이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동일하게 차를 생각하시고요. 차를 운전을 할 때 동일하게 똑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평균치를 내서 근사값을 찾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얼마큼을 갈 수 있느냐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굳이 평균 거리를 꼭 이거 왜 평균 거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시속이라는 것은 1시간 동안에 이 차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갈 수 있는지, 또 분속은 1분 동안에 이 차가 얼마큼 갈 수 있는지, 꼭 차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차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속이라는 거는 1초 동안에 얼마큼 갈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속이라는 거기 때문에 시속은 시속, 분속, 초속은 다 속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속력은 간 거리, 총 간 거리에서 걸린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간 거리예요. 간 거리. 예를 들어서 120km를 가는 동안 2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20km. 자, 그러면 걸린 시간은 제가 2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2시간. 그리고 간 거리는 120km예요. 자, 그럼 이거 약분을 하면 120 나누기 2니까 60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바로 속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시속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간이 분모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얘는 우리가 퍼로 읽거든요. 퍼로 읽어서 한글로 이렇게 이거 영어지만 한글 발음으로 써드리면 퍼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킬로미터 퍼 시, 미터 퍼 분, 미터 퍼 초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보통은 여기 시, 분, 초를 우리 영어의 약자 앞 글자 하나씩만 떼서 시는 아우어잖아요. 그래서 H, 분은 미닛이기 때문에 M, 그리고 초는 세칸이기 때문에 S 이렇게 해서 킬로미터 퍼 H, hour, 미터 퍼 미닛, 그리고 미터 퍼 세컨 이런 식으로 읽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킬로미터 퍼 시, 킬로미터 퍼 분, 미터 퍼 초 뭐 이런 식으로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여기선 지금 킬로미터 퍼 아워, 킬로미터 퍼 시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60km per 시 이럴 때는 요것을 보고 요렇게 읽으시면 돼요. 시속 60km다. 즉 1시간에 평균적으로 60km 정도 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속력을 구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빨리 되실 거예요. 자, 비와 비율이 속력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속력은 어떻게 구했었죠?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간 거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대하여 얼마큼 갈 수 있는지를 구하는 게 바로 속력이에요. 주어진 시간에 대하여서 얼마큼 갈 수 있는지. 그러면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가 속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기준량이 걸린 시간이 되는 거고요. 분모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 거리는 분자에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 지점에서 나 지점까지 200km의 거리가 있을 때 이 거리를 가는 동안 총 4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기준량이 시간이 되기 때문에 분모가 되는 거고요. 4분의 그리고 200이 비교하는 양이 되기 때문에 분자로 올라가면 돼요. 자, 요렇게. 아니면 200 나누기 4로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답은 같아요. 네,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간 거리에서 걸린 시간을 나누면 속력이 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00 나누기 4는 50이기 때문에 얘는 시속 50km의 속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잘 외워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킬로미터 퍼 시. 그러면 시가 뒤로 가기 때문에 시가 분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리에서 시간을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나중에 제가 문제 푸는 방송에서 요 속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문제 풀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